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IT 공룡 기업인 가파 세계에서 반독점 위반 여부로 규제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토종 기업 규제로 역차별하는가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각국이 디지털 플랫폼을 과점한 가파, 즉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글로벌 정보기술 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해소하기 위한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파, 즉 GAFA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이들 네 기업의 머리 끌자를 딴 것입니다.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가파, 즉 빅테크 4인방의 시장 지배력을 낮추는 강력한 방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어서 유럽이 규제 조치 마련에 나섰고, 중국이나 일본은 자국 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맞서는 양상입니다. 이들은 지난 10여 년간 수십억 명 데이터가 매 순간 오고 가는 인터넷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활용해 사업을 전방위로 확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문어발식 사업 방식을 막는 거대한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유럽이 보다 강력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10월 12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른다면 유럽연합, 즉 EU는 이들 대형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을 타격 대상으로 분류하고 그들에 대해서는 경쟁자와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에 있는 데이터는 특정 기업 것이 아니라 사용자들 소유물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도 쓸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 같은 조치는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에는 직격탄입니다. 구글은 검색 데이터, 페이스북은 소셜미디어, 아마존은 전자상 거래 데이터를 통해서 고객 성향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광고 수입을 얻어왔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를 공유해야 한다면 광고주들은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외에 다른 플랫폼을 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럽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플랫폼 기업의 고객 데이터 사업 부문과 광고 사업 부문을 분리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11월 이후 입법이 본격 추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연방검찰은 구글의 크롬과 디지털 광고 사업부를 분리하도록 명령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도 네이버나 카카오에 대한 규제보다는 미국의 빅테크인 가파, 즉 GAFA의 시장 지배력에 대한 통제 조치에 먼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토종 플랫폼이 버티고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에서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손쉬운 국내 플랫폼 기업만 제재하고 규제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논란도 크다는 지적입니다. 매일경제에 따른다면 미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 논란 이후 20여 년 만에 테크 공룡을 향한 대기업 해체론이 재현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파는 최근 10년 사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경쟁자의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1년간 이 기업들의 시장 독과점 현황뿐만 아니라 과거 인수합병 자료까지 샅샅이 조사해서 상당 부분 반독점법 위반 정량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아무리 거대 기업이라도
독점 행위가 적발되면은 회사를 여러 개로 쪼개도록 하는 강제 분할 조치를 취하는 등 엄격한 규제를 적용해 왔습니다. 1911년 석유왕 존 록펠러가 운영하던 석유회사 스탠다드 오일이 석유광과 철도를 독점해서 경쟁사를 고사시키자 미국 정부는 시험원법에 따라 34개 회사로 쪼갰습니다. 지난 1942년에는 방송산업을 독점한 MBC, 1984년에는 최대 통신사 AT&T가 강제 분할됐습니다. 2000년대 초반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랜 공방 끝에 기업 분할은 피했지만은 수조 벌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빅4 테크 기업들도 반독점 판정을 받으면은 불공정 지적을 받은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거나 최악의 경우 회사를 분할해야 할 처지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가징금도 수조 원대의 천문학적 규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격 담합 등과 달리 반독점 위반은 매출의 일정 비율을 벌금으로 내도록 강제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보기술기업 4인방이 사면 초과에 처했습니다. 수십억 명분 데이터가 오가는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지나치게 파워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뿐만 아니라 존 바이든 미 대선 후보 진영과 미국 민주당 그리고 EU까지 가세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3일 미국 대선 이후로도 4개 회사 즉 가파 회사를 향한 포격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가장 무서운 칼을 갖고 있는 곳은 트럼프 행정부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을 움직일 수 있는 트럼프 행정부는 대선을 앞두고 두 회사만 노려보고 있습니다. 바로 구글과 페이스북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즉 OS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서 경쟁 회사들이 따라잡을 수 없도록 검색 품질을 개선함으로써 디지털 광고 매출을 올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미국 48개 주 검찰은 합동으로 구글이 크롬 브라우저 등을 통해서 수집한 데이터를 디지털 광고 매출에 활용한 혐의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법무부는 조사가 끝났고 연방검찰은 구글에 어떤 법적 조치를 내릴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지난 10월 11일 연방검찰이 구글의 크롬 또는 디지털 광고 사업부를 분할하는 명령까지 포함해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구글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역시 1년 여년 전부터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아왔고 현재 기소 조치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갈 것이 대선을 앞두고 사람들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 회사인 구글과 페이스북 목 끝까지 다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고 바이든 후보 진영이 이들에게 우호적이지도 않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지난 6월 CNBC와의 인터뷰에서 그들이 아무리 규모가 크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현재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은 조세 회피처를 통해서 미국에 내는 세금을 줄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의 1호 공약이 세금 인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빅4가 바이든 후보 당선 시 세금을 지금보다 더 내야 하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뿐만은 아닙니다. 미국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른다면 바이든 선거운동 캠프의 매틸 대변인은 많은 IT 공룡기업이 권력을 남용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시민들을 호도했고 민주주의를 훼손했으며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이 모든 것은 바이든 대통령 시대에 끝낼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만 바이든 후보 측은 구체적으로 이들의 힘을 견제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내놓을 것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하원에서 별도 입법안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 분과위원회는 10월 6일 발표한 45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서 미국 실리콘밸리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독점 기업으로 지목당한 가파, 즉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은 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은 사업 확대는 당분간 올스톱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이끄는 민주당 데이비드 시실린 하원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는 이 보고서에 수용적일 것이라며 바이든은 경제력 집중이 민주주의를 약화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분과위는 16개월간의 조사 끝에 가파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결론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플랫폼을 강화하는 추가 인수합병을 금지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고 민주당이 상하원 의회를 모두 장악한다면 관련 법안이 입법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 보고서가 1990년대 미국 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반독점적 위반 행위로 고소한 이후 세계 최대 기술 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시도라고 했습니다. EU도 그동안 천문학적 가증금 징수 등 법적 조치를 통해서 가파, 즉 빅4 기업을 견제해 왔습니다. 구글이 2014년부터 낸 가증금만 10조 원에 이를 정도입니다. 그러나 벌금 등 조치로는 유럽에서 이들의 지배력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4개사가 얻는 데이터에 매기는 디지털 세도 추진되고 있지만은 이 역시 치명적인 타격은 아닙니다. 급기야 지난 7월부터 EU 의회 차원에서 IT 플랫폼 기업들의 커지는 파워를 견제할 새 입법안을 마련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10월 22일에는 파이낸셜 타임즈가 EU 규제 당국이 GAPA, 즉 가파, 빅4 기업으로 하여금 경쟁사와의 데이터 공유를 의무화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방안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회사를 쪼갤 수도 있는 벌칙까지 포함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네이버에 대한 수백억대 과징금 부과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 예고 등 정부 차원의 플랫폼 기업 제재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 민족 등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제재를 유럽연합의 구글, 페이스북 등 빅테크 기업 제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검색, 메신저 등 자국 플랫폼이 강한 영향력을 가진 몇 안 되는 국가에 속하는데 이 같은 국내 기업에 대한 제재만을 가속화할 경우 글로벌 빅테크의 진입만 가속화한다는 우려에서입니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충분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에는 토종기업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 간 경쟁력 차이가 여전히 크다는 분석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선제적 대응보다는 토종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서 규제의 잣대를 들어대는 게 옳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키는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오픈마켓과 가격 비교 사이트를 비롯해서 배달 어플리케이션, 숙박 앱, 앱마켓 등 플랫폼 업계 전반에 공정경제 질서를 세우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실이 바로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11월 9일까지 입법 예고에 들어간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즉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입니다. 제정안 발표 당시 조 위원장이 직접 브리핑을 맡아서 온라인 플랫폼이 거래 의존도를 바탕으로 입점업체에 부당하게 비용을 증가하거나 일방적으로 거래 조건을 변경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기존에 가진 법체계로는 온라인 플랫폼을 충분히 규율하지 못해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12월에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전자상 거래법 개편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플랫폼 업체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단순히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만 한다는 이유를 들어서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분쟁이나 피해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들이 담길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심사 지침 제정도 추진합니다. 심사 지침은 업체의 갑질 행위가 발생했을 때 이를 제재하는 기준적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공정위가 국내 플랫폼 기업에 제재를 집중할수록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해외 기업의 경쟁력이 더 강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국내 기업에 대한 제재는 가능하지만 국내 법으로는 해외에 법인을 둔 글로벌 기업을 제재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역할별 논란이 벌어지는 이유입니다. 아무튼 전 세계에서 GAFA 즉 가파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으니 우리나라에서도 반독점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네이버나 카카오에 대한 규제보다는 미국 빅테크인 가파의 시장 지배력에 대한 통제 조치를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후에 국내 업체 간 반독점 위반 여부도 조사하여 규제할 것은 규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동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